이번은 그냥 할 거니까 10점 만점 만점 안 하고. 네.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육수련부의 한정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소아청소년과에 내에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소아내분비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소아청소년과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저희 병원의 서정환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내분비를 전공하고 있는 임상조 교수 서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셨는데 좀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소아내분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관심이 많으신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소아내분비과는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들을 보는 과로서 주로 보는 질환은 당뇨나 저신장, 성조숙증, 또 여러 갑상선이나 부신 뇌하수체 질환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대사질환이나 또 희귀유전, 난치병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이제 내분비과에서도 소아청소년의 다양한 질환을 이제 보고 계신데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지만 많은 강사 또 전문의를 마치고 나서 강사가 되실 때 내분비과에 매우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또 받고 계십니다. 교수님 외래 예약하려면은 요즘에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네, 3년에서 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3년에서 4년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성장기가 끝난 다음에 저신장을 봐야 되지 않나요? 네, 좀 네. 그런 비판을 또 많이 받고 계십니다. 빨리 봐달라고.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도 출산율 저조하고 어려운데 소아내분비과는 매우 큰 관심 받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네. 그래서 최근에 내분비에서 전통적인 그런 중요한 질환들 외에도 저신장이나 성조숙증 등으로 외래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심각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또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아이와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웰빙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감별 진단하고 또 객관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진료를 하는 것이 내분비 의사의 본연의 입장일 것입니다. 또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삶의 질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또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질병을 넘어서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또한 의사로서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아픈 소아청소년을 치료하는 것이 전통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삶의 질을 높게 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 소아청소년과의 Bright Future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회 AAP가 만들고 미국 정부의 보건자원 및 서비스 행정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공식적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경량 버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의 브라이트 퓨처는 이렇게 영유아가 아니라 출생부터 21살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발달, 행동, 신경, 정신, 사회적인 모든 발달을 스크리닝하고 조언을 해주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잘 구현이 된다면은 단순히 질병 관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건강 증진의 본격적인 선진국형 소아청소년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미국 브라이트 퓨처에 대해서 또 소아내분비과와 연결해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키와 성장 호르몬, 성조숙증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일종의 왜곡된 사회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고 또 건강하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또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소아청소년과가 모든 분과에서 좁은 의미로서는 육아, 또 넓은 의미에서는 행복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성장과 발달을 원하는 사회적 열망이 부응한다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고 삶의 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출산율 저하의 시대인데 어떻게 소아 내분비는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할지요. 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알파 세대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란 어렸을 때부터 기술적인 진보를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로 보통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기술적 진보에 익숙한데 실제 이들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노래도 듣고 동화를 듣고 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모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인데 이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자신들의 자녀인 알파 세대들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기반의 컨텐츠 미디어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는 노가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즉 2010년 이후에 태어나서 2024년까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2010년이죠. 이 해는 어떤 일이 일어난 해일까요? 바로 글로벌 양대의 기업인 애플과 삼성이 각각 최초의 태블릿을 출시하면서 그동안 PC 접근성이 낮던 아이들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기반을 마련해준 해입니다. 덕분에 이 아이들은 기저귀 차던 시절부터 유튜브를 시청하고 또 스크린 클릭부터 하게 된 세대가 되었습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익히기 훨씬 전부터 스크린을 위아래 좌우로 넘기거나 이 클릭하는 법을 직관적으로 익힌 거죠. 실제로 알파 세대는 3살 즈음부터 이 터치 스크린만으로도 지구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스크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이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제 몸처럼 다루죠. 기성세대에 비해서 아직 인구수가 적고 절대적인 나이가 어린 탓에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영향력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혼족, 딩크족의 돈주머니가 주변 일가 친척의 한 아이에게 집중되면서 시장이 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쓸 수 있고 또 가정의 구매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알파 세대는 벌써 시장의 큰손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상당수 베이비 부머 세대인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등까지 이 8명에서 10명의 친척과 지인들이 본인 돈지갑을 연다는 뜻의 신조어 A포켓, 10포켓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20년대 소셜미디어 전성기가 가져온 실시간 검증의 세상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탐색하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이죠. 풍성한 정보를 얻으면서 다방면으로 성숙해지다 보니까 절대적인 나이와 무관하게 소비에 대해서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알파 세대는 경제적인 힘은 없으나 이 지출에 대한 결정은 내리는 참 얄궂은 권력자입니다. 알파 세대는 매우 어린 나이에 그 어떤 선배 세대들도 가지지 못한 구매력과 소셜 영향력을 모두 가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소비력을 지닌 세대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한 아이에게 가족과 친척의 모든 관심들이 집중이 많이 되면서 또 그들이 가진 사회적 잠재력, 또 가정의 구매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관심 집중 현상은 한 아이의 미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금쪽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오은영 박사님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를 보면 얼마나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명확한 단면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단순히 질병의 치유를 넘어선 건강과 행복에 대한 추구가 앞으로 소아청소년과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잠재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도 뭐 이렇게 회진 돌다 보면은 보실 텐데, 이제 동화책 아이들 갖다 주면 이렇게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또 그림책에 클릭을 한다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인 아이들이고, 게임을 그냥 핸드폰으로 쉽게, 저희는 조이스틱이 없으면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가 아이들이 각 가정에 1명, 2명밖에 없는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모가 더욱 아끼고 또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잘 성장했으면, 잘 발달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알파 세대의 이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 세대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규정한 마크 맥클린들은 떠오르는 세대를 관찰하면 우리 모두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21세기에 태어난 알파 세대의 시작은 이름처럼 XYZ를 지나서 등장한 전혀 새로운 세대의 시작입니다. 기업과 브랜드, 그리고 알파 세대 교육기관이나 부모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어른들이 각자의 다음을, 이 넥스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세대에 집중해 봤으면 합니다. 아마 이제 교수님 제2의 오은영 교수님으로 활약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교수님이 내분비학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소아내분비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분야에서는 현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쪽 연구, 또 기초학 실험 쪽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유능한 많은 후배들이 저와 함께 일하면서 또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 더 많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평범한 분이라도 인재로 만들어드리는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서정환 교수님과 협력하셔서 좋은 연구 또 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내분비를 전공하고 있는 임상조 교수 서정환입니다. 네. 교수님, 간단히 밸런스 게임 하나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외모를 몇 점으로 평가하시는지? 혹시 몇 점 만점으로 해야 되나요? 10점 만점으로 하면? 네. 6점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얼굴 그대로 살기 네. 대 10억 받고 랜덤 돌리기,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냥 살겠습니다. 네. 교수님 왜 그냥 사시는지? 많이 이미 절반 이상 산 것 같은데 마저 살겠습니다. 10억보다 교수님 가치가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이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네.